안녕하세요. HLB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오늘 시작합니다. 저희가 오늘 볼 자료는 2025년 10월 31일자 HLB 투자 분석 전문가 리포트인데요. 네, 현재 주가 49,050원을 기준으로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HLB의 핵심 자산부터 재무 상태, 주요 리스크, 또 미래 전망까지 핵심만 빠르게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기업이 가진 모 아니면 도식의 좀 극단적인 상황을 함께 이해해보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HLB의 가치를 정말 좌우하는 단 하나의 핵심, 바로 리보세라닙이죠. 이게 암 성장에 필요한 신생혈관 생성을 막는 먹는 표적 항암제인데요. 네, 맞습니다. 경구용 약물이죠. 특히 중국 항서제약의 면역 항암제, 캄렐리주맙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같이 쓰는 병용요법으로 간암 1차 치료제 FDA 허가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용요법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정말 주목할 점은 임상 3상에서 22.1개월이라는 이건 정말 압도적인 전체 생존기간 OS를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HLB 미래의 거의 전부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22.1개월 생존 기간은 기존 간암 1차 치료제 중에서는 가장 긴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약효 자체는 매우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증거죠. 그런데 말이죠. 네. 지난 2025년 3월에 FDA 승인이 한번 좌절됐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CRA를 받았죠. 최종 보완 요구서. 그때 그 이유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실패 원인이 리보세라닙 자체의 효능이나 안전상 문제는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파트너사인 중국 항서제약의 생산 공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CMC라고 부르는 그 약품, 화학, 제조, 품질 관리 부분에서 문제가 지적됐던 겁니다. 아, CMC 문제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서류 보완하고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단순한 절차 이슈가 아니에요. FDA는 약효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걸 일관된 품질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느냐, 이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아하. 특히 이제 해외, 그것도 중국 파트너사의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항서제약이 과연 이번에는 FDA의 그 까다로운 기준을 맞출 수 있느냐, 이게 HLB의 운명을 가를 핵심 관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모든 게 연내 재신청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면 리보세라닙 성공 여부가 약간 불투명한 상황에서 HLB가 다른 준비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최근에 가장 핫하다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도 뛰어들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CRL 충격 이후에 좀 리스크를 분산하고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펩타이드 전문 기업인 애니젠이라는 회사를 인수했고요. 또 계열사인 HLB 제약이 가진 장기 지속형 주사제 SMEB라고 하는데 이걸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기술 결합이군요. 네. 목표는 현재 보통 주 1회 맞는 비만 치료제를 월 1회 맞는 제형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이게 성공하면 확실히 경쟁력은 있겠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종의 보험 전략일까요? 전략적으로는 나쁜 수는 아닙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도 있고 또 황금 시장이라고 불리는 비만 치료제 분야에 진입하는 거니까요.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보세라닙이 가진 잠재적 가치나 현재 단계와 비교하면 이건 아직 매우 초기 단계라는 점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일종의 보험이나 아니면 투자자들한테 우리 다른 것도 한다 이렇게 보여주는 시그널링 효과는 있겠지만 이게 리보세라닙의 성공이나 실패를 대신할 정도의 무게감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플랜 B가 아직은 큰 그림을 바꾸지 못하는 상황에서 HLB가 버틸 체력, 즉 재무 상태는 어떤지 좀 봐야겠네요. 네, 그게 또 중요하죠. 현재 재무 상태는 신약 개발에 자금을 계속 쏟아붓는 전형적인 바이오 기업 모습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1,091원으로 나오고 있고요. 적자 상태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 HLB 생명과학과에 합병이 무산된 일이 있었죠. 아, 네. 그게 왜 무산됐었죠?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약 400억 원 규모였는데 이걸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이게 단순히 자금 부담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신약 개발 외에는 대규모 외부 자금 조달이 현재로선 쉽지 않다는 현실,
그리고 동시에 주주들이 아직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완전한 확신을 가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 이걸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습니다. 아, 재무적 압박과 또 주주 신뢰 문제가 얽혀 있군요. 네, 그렇죠. 이런 재무적 압박 때문에 미래 시나리오가 정말 극단적으로 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극단적인 시나리오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인가요? 정말 두 가지 극단적인 길이 있습니다. 첫째, 성공 시나리오. 만약 FDA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경영진 목표대로라면 연간 2조 원대 영업이익도 가능해질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는 거죠. 와, 2조 원이요? 네. 반대로 둘째, 실패 시나리오. 만약 또다시 승인이 좌절된다면 사실상 리보스라닙의 가치는 거의 0에 가까워질 수 있고 현재의 적자 구조는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 생존을 위해서 대규모 자금 조달이 불가피해지겠죠. 유상증자 같은 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심각한 주주가치 희석이 발생할 수 있고 주가는 비만 치료제 같은 플랜 B의 아주 초기 가치만 반영하면서 크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극과 극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이 극단적인 두 갈래길 앞에서 당신은 어떤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이걸 판단해야 하는 거죠. 리스크 요인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죠. 들어보면 정말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복잡적입니다. 역시 가장 큰 건 FDA 승인 자체의 불확실성이죠. 이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파트너사 리스크. 네, 우리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중국 파트너 항서제약 관련 리스크가 있고요. 또 요즘 계속 나오는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변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 그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HLB 자체의 재무적 취약성, 아까 합병 무산 사례에서 봤듯이요. 마지막으로 과거에 CRL을 받았다는 이력 때문에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했느냐, 이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네요.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HLB는 결국 리보세라닙의 FDA 승인이라는 단 하나의 초대형 이벤트에 모든 운명을 건 그야말로 초고위험, 초고수익 구조의 기업이다.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비만 치료제는 아직은 좀 부차적인 희망사항에 가깝고요. 자, 이 모든 정보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네, 참고로 이 분석 리포트에서는 파트너사의 CMC 문제 해결 가능성을 한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한 확률 가중 목표 주가로 86,000원을 제시하고 있긴 합니다. 86,000원이요? 현재가 대비해서는 꽤 높은데요. 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은 실제 결과는 이런 확률로 계산된 평균값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현실은 극단적일 수 있어요. 성공하면 보고서에서는 플러스 165%, 그러니까 13만 원까지도 보고 있고 실패하면 마이너스 59%, 2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엄청난 변동성이네요. 그렇죠. 솔직히 이런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결과 앞에서 통계적인 확률 가중치가 과연 당신이 실제로 마주하게 될 현실 위험을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을지는 저도 좀 의문입니다. 네, 그건 정말 고민되는 지점이네요. 네, 이런 극단적인 변동성 앞에서 당신은 과연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